자, 이제 기출보안 신체크 풀이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자, 마찰 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물체의 원자 핵이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전자가 이동을 하죠. 전자 이동으로 전하를 띄어서 대전이 되는 거고, 마찰에 의해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마찰 전기, 정전기가 발생을 하죠. 대전 후에 전하를 잃은 물체는 전하가 아니라, 이거는 잘못 나왔어. 전자야, 전자. 이거. 자. 전자를 잃은 물체는 플러스 전자를 얻은 물체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어야 되는 거니까, 디귿은 틀렸죠. 그러니까 맞는 게 니은밖에 없게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과 같이 두 물체 A하고 B를 마찰을 시켰더니만 두 물체가 대전이 됐대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럼 마찰을 하고 나서 이 A가 마이너스 전하를 띈 거 보니까 전자가 B에서 A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몽땅 다 이동을 한 거 아니에요. 몇 개만 이동을 했기 때문에 전자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다라고 보면 돼요. 상대적으로 전자들이 B에서 A로 이동을 했다. 맞죠? 플러스 전화 이동을 한 거 아니고 반대 전화니까 인력이 작용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없다가 옳은 것은 2번이 되는 거고, 자, A는 어떤 물체랑 마찰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전화를 띄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선생님이 대전열이라고 해서 물체의 순서마다 어떻게 돼요? 전자를 잘 얻고 잃는 정도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A보다 전자를 더 잘 얻는 물체를 마찰을 시키면은, 그 A는 뭐가 되겠어요? 그때는 플러스 전화로 대전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대전된 두 공풍선을 매달았을 때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두 개가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을 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전하로 대전이 됐다는 소리죠. 따라서 A는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이 된 거고, 힘의 종류는 같은 전하끼리 서로 밀어냈으니까 청력이 돼야죠.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과 같이 대전되지 않은 금속 막대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대요. 그러면은 가까운 쪽은 반대 전하로 대전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먼 쪽은 같은 종류의 전하로 대전돼야 되니까 플러스로 대전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고 B쪽은 플러스고, 전자가 B에서 A 쪽으로 정전기 유도에 의해서 따라온 거니까 틀렸고, 원자 핵은 이동을 안 해요. 다음에 정전기 유도는 일시적으로 전하를 띄게 된 거예요. 전자가 쏠려서 만약에 대전체를 멀리 치워버리면 다시 어떻게 돼요? 원 상태로 돌아가서 전하를 띄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어디로 전자가 이동을 한 건 아니라서. 자, 다음에 5번. 그림과 같이 대전되지 않는 알루미늄 깡통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가면은 이 가까운 쪽은 무슨 전하?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되고, 먼 쪽은 상대적으로 전자가 이동해 갔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그림이 나온 거는 몇 번입니까? 3번.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은 그림과 같이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유리 막대를 전기를 띄지 않은 금속 막대에 가까이 했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B는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될 거고, C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될 거예요. 따라서 A하고 C는 다른 종류가 아니라 같은 종류고,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아니고, 그 다음에 3번은 금속 막대에서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B에서 C 쪽으로 이동을 한다가 맞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3번. 네. 자, 그 다음에 7번 보자. 그림은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의 금속판에 대전체를 가까이 섰을 때의 모습을 나타냈대요. 지금 그림 보니까 위쪽에 있던 전자가 아래쪽으로 내려왔죠. 이렇게 전자가 이동을 해서 내려온 걸로 봐서는 얘는 마이너스 대전체이니까 여기 있던 전자가 위에서 아래쪽으로 밀려서 내려왔을 거예요. 결국에. 자, 따라서 대전체는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맞고, 금속박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되니까 틀렸고, 두 금속박은 청력이 작용을 하니까 벌어지겠죠. 금속판은 대전체랑 반대로 금속판에 있던 전자들이 금속박 쪽으로 어떻게 돼요?
금속 박은 마이너스로 대전이 된다는 맞고, 벌어지고, 금속 판은 대전체랑 반대 종류고, 금속 판에 있던 전자들이 금속 박 쪽으로 이동을 한 건 맞죠? 그러니까 3번이 틀렸지. 자,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그림은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의 금속 판에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가져갔었을 때, 그러면 이쪽이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 내가 플러스 전화를 띄게 될 거예요. 즉 전자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금속 박에서 금속 판 쪽으로 인력 때문에 따라서 올라왔을 겁니다. 그래서 금속 박은 플러스 전화를 띄게 된다. 맞고, 마이너스 전하인 전자가 금속 박에서 판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틀렸고, 대전체를 치우면은 대전 상태가 사라져 버리니까 다시 오므라들어야지 맞게 되겠죠. 자, 일단 9번. 그림은 도선 속의 원자 핵과 전자의 모형을 나타냈대요. 자, 이 도선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니은이 바로 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바로 자유전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억이 원래는 이제 금속 양이온.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원자 핵. 그쵸? 이렇게 보겠죠. 자, 그래서 기억은 원자 핵이고, 니은은 전자다. 맞아요. 도선에서 지금 전자가 어떻게 돼요? A에서 이쪽으로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의 이동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전류의 이동 방향하고 전자 이동 방향하고 어떻게 돼요? 서로 반대가 되니까 전류 방향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될 거예요. 따라서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이 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여기가 무슨 쪽이에요?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이쪽이 마이너스의 전지랑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틀렸죠. 전류하고 전자는 이동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맞는 거는 3번이, 3번이 틀렸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10번. 그림과 같은 전기 회로에서 전구에 불이 켜졌대. 그러면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전지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 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예요. 따라서 전류 이동 방향은 A고 전자 이동 방향은 B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어디 가서 2번. 그죠? 전류 이동 방향이랑 전자 이동 방향은 서로 반대니까. 그 다음에 11번. 그림은 수로 모형과 전기 회로를 나타냈는데, 수로 모형과 전기 회로를 비교할 때 옳지 않은 것은, 펌프는 전지가 맞고 수로는 전선이 맞고 물레 방아는 전류 맞고 물의 흐름은 물레 방아 전구 맞고 물의 흐름 전류 맞고 물의 높이 차는 전자가 아니라 전압. 그래서 전자에 해당이 되는 거는 물 분자. 뭐 이렇게 보면 맞겠죠. 실제로 이동하는 건 물이니까. 옳지 않은 거는 5번이죠. 자, 다음에 12번. 자, 전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전하의 흐름은 전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류라고 해주고요. 다음에 전압의 단위는 볼트를 사용을 해주는 거 맞고, 전압이 높을수록 전기회로의 전류가 잘 흐르죠. ohm의 법칙에 의해서 V는 IR이니까 전압이 높으면 전류도 세집니다. 전압은 전기회로에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이 되겠죠. 4번. 자, 다음에 13번 보자. 전기 저항이 일정한 니크롬 선에 걸리는 전압하고 전류는, 자, 그러면 ohm의 법칙에 의해서 V는 IR이 되니까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하고 전류하고는 서로 무슨 관계? 비례 관계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전압 전류가 비례로 나오는 거 몇 번? 4번에 해당이 되겠고, 저 그래프의 기울기는 지금 뭐가 돼요? 전압분의 전류가 되죠. 그러면은 전압분의 전류는 결국 뭐가 됩니까? 저항의 역수가 되기 때문에 전압 전류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R분의 1이다. 저항의 역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14번. 그래프는 어떤 니크롬선에 걸어준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나타냈는데, 지금 전압하고 전류는 서로 무슨 관계예요? 비례 관계에 해당이 되고, 아까 방금 풀어줬죠? 전압 전류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뭘 나타낸다? 저항의 역수를 나타내요. 이거 맞아요. 니크롬선의 저항은 그럼 봐봐.
6V일 때 0.6A가 흘렀죠. 그럼 V는 IR에 이어서 6V일 때 0.6A의 전류가 흘렀으니까 저항값은 몇 옴? 10옴이 돼야 돼요. 따라서 얘는 틀렸어요. 3번이 맞죠? 옴의 법칙만 쓰면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15번. 그림은 새 니크롬선 ABC에 걸어준 전압에 따른 전류의 색인데, 자, A는 지금 6V에서 1.5A가 흐르니까 V는 IR에서 6은 1.5, 저항값 4죠. 그래서 A는 4옴. B 같은 경우에는 12V에 1.5A지. 그럼 12V에 1.5면은 저항값 얼마예요? 8옴이죠, 8옴. C는 12V에 1A가 흘렀으니까 저항값이 몇 옴이요? 12옴. 이렇게 될 거예요, 결국에는. 자, 따라서 B의 저항은 8옴이다. 맞고, 저항값은 누가 제일 커요? C가 제일 크고, A가 가장 작아요. 그러니까 틀렸고, 전압이 일정할 때, 자, 봐봐. 전압이 일정할 때 B와 C에 흐르는 전류의 색이 B는, 자, 요거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자, 전압이 일정하면은 전류와 저항하고는 서로 무슨 관계가 돼요? 반비례 관계가 돼요. 그러면 저기서 전류비 IB 대 IC는 저항의 역수비례랑 같아요. RB분의 1 대 RC분의 1에 해당이 됩니다. 전압이 일정할 때. 알겠어? 자, 따라서 저항이 B하고 C하고 얼마예요? 8분의 1 대 12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몇 대면? 12대 8. 그러니까 몇 대 몇이야? 3대 2. 이게 전류의 세기비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의 세기는 저항하고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알겠어요? 저렇게 비례식을 쓰면은 좀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그림과 같이 전지에 동일한 전구 두 개를 각각 직렬이랑 병렬로 연결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편의상 우리 저항 한 개를 1옴이라고 적읍시다. 1옴. 얘는 1옴, 1옴이고 얘도 1옴, 1옴이에요. 자, 그럼 합성 저항은 가쪽은 직렬이니까 전체 합성 저항 어떻게 구해준다고 했어? 그냥 두 개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직렬은 전체 저항 길이가 늘어나는 거니까, 따라서 얼마가 돼요? 2가 되겠죠. 1 플러스 1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는 2옴. 그럼 이 녀석은 나 같은 경우에는 역수합으로 보여줘야죠. 따라서 나는 병렬 연결이니까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얘는 얼마가 되니까 1분의 2가 전체 저항값의 역수니까 R은 얼마? 2분의 1옴에 해당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얘는 2분의 1옴. 따라서 가는 나보다 전체 저항이 커야죠. 이건 2옴이고 2분의 1옴이니까. 그러면은 전류의 세기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 전압이 둘 다 똑같이 4V라고 한번 해보자. 4V라고. 자, 떨지 마. 자, 그러면 가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얼마가 되냐면 옴의 법칙에 의해서 V는 IR이 되니까 4V가 2옴에 걸렸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2A고, 나는 4V가 2분의 1옴에 걸렸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8A가 된다란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는 여기도 얼마가 걸려? 2A 전류가 흐르고 여기도 직렬이니까 전류 세기가 똑같아요. 자, 2A, 2A인데 나 봐봐. 나는 지금 8A의 전체 전류가 가다가 여기서 위아래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쪼개진다란 말이에요. 그죠? 두 개 쪼개지는데 저항값이 둘이 어떻게 돼요? 똑같죠?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 전류는 저항하고 무슨 관계다? 반비례다. 그리고 병렬이기 때문에 얘하고 여기 걸리는 전압은 둘이 똑같아요. 병렬 연결에서는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전체 전압값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도 얼마? 4V, 여기도 4V야. 그러면 옴의 법칙에 의해서 V는 IR이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 4A, 여기 흐르는 전류도 얼마예요? 4A예요. 그러니까 이게 봐봐. 8A가 가서 쪼개진 거지. 어떻게? 저항비가 1대1이니까
전류비도 1대1로 쪼개져서 4A, 4A로 쪼개졌고 나오면서 합쳐져서 다시 8A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따라서 나는 가보다 전체 전류의 세기가 더 크죠. 일단 8이고 얘는 4니까. 그치? 자, 따라서 나는 가보다 전체 전류의 세기가 작다. 틀렸고 가에서 각 전구에 흐르는 세기의 전류의 세기는 직렬 연결에서는 전류의 세기가 똑같기 때문에 같아요. 자, 가의 전구 A와 나의 전구 B의 전구의 밝기. 선생님이 전구의 밝기를 비교를 해주려면은 뭐를 비교를 해주면 되냐면은 전구의 밝기는 소비 전력을 비교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전력이니까 P는 뭐로? IV. 전압과 전류의 곱이 큰 게 뭐가 더 큰 거다? 소비 전력이 큰 거야. 그러면 봐봐. 얘는 1옴에 2A가 걸려서 1옴에 2A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 걸리는 전압 몇 볼트냐면 2V예요. 똑같아. 여기도 2V겠지? 여기는 4V야. 자, 그럼 봐봐. 전압 전류 곱이 얼마예요? 전구 A 같은 경우에는 전압 곱하기 전류가 4. 그러니까 4W고 얘는 전압 곱하기 전류가 B는 얼마가 돼요? 16W가 돼버리니까 나가 가보다 밝죠. 그렇죠? 따라서 가의 전구 A와 나의 전구 B의 밝기는 서로 다르죠. 얘가 훨씬 밝아요. 4배가 밝은 거야. 전압도 더 크게 걸렸고 전류도 더 세게 흐르니까. 자, 나에서는 병렬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전구 중에 필라멘트가 하나가 끊어지더라도 어떻게 돼요? 얘는 정상적으로 들어와요. 똑같은 전압이 걸리니까. 근데 얘는 가다가 전구 하나 끊어지면 길이 끊어지는 거랑 똑같아요. 전류가 흐른다, 못 흐른다? 못 흘러요. 알겠어? 그래서 꺼지지 않는다. 이거는 맞지만 가에서는 꺼져버립니다. 이런 문제 시험에 꼭 출제가 되는 문제니까 잘 알아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7번 그림 가와 나와 같이 10옴의 저항 두 개를 각각 직렬하고 병렬로 연결했어요. 자, 직렬 연결에서는 선생님이 전체 저항값 어떻게 해주면 된다? 그냥 더해주면 된다. 그럼 얼마가 나와요? 25옴. 병렬에서는 어떻게 해줘라? 역수합으로 보여줘라. 10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즉 10분의 2가 전체 저항의 역수예요.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알겠어? 이거 나온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전체 저항값 R은 2분의 10에 해당이 되니까 몇 옴이 돼야 돼요? 5옴이 돼야 돼요. 자, 따라서 20옴, 5옴, 4번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 봅시다. 자, 18번 별표. 자, 봐봐. 그림과 같이 3옴하고 6옴의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대요. 자, 이렇게 병렬로 돼 있으면은 여기 걸리는 전압이 전체 전압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3옴짜리에도 얼마의 전압이 걸려? 12V의 전압이 걸리고 6옴짜리도 12V 전압이 걸려요. 그러면 각각 옴의 법칙에 의해서 V는 IR이 되니까 여기 3옴에는 얼마가 흘러? 4A가 흐르고 여기 몇 A가 흘러요? 2A가 흘러요. 그러면은 2A하고 4A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만나서 전체 전류가 되면 얼마가 돼버리냐면 둘의 합이 돼야 되니까 6A가 됩니다. 자, 3옴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예요? 4A니까 틀렸고 6옴에 흐르는 전류는 2A니까 틀렸고 6옴에 걸리는 전압은 12V 전체 전압하고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3옴과 6옴에 걸리는 전압의 비는 둘이 몇 대 몇이 나와야 돼요? 1대 1이 나와야 되고 3옴과 6옴에 흐르는 전류의 비는 4A, 2A니까 2대 1이 맞죠. 그렇죠? 그래서 5번 이렇게 됩니다. 자, 기상. 너희 숙박비 받을 거야. 자, 19번. 전기 에너지의 전환 과정이 같은 전기 기구를 자, 이제 무슨 에너지로 바뀌는지를 보면은 되겠죠. 자, LED 등 같은 경우에는 전기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요? 빛.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운동. 세탁기도 대부분이 운동. 전기밥솥 열. 그 다음에는 텔레비전은 빛, 소리. 전기 다리미는 열. 그러면은 전환 과정이 똑같은 거는 리을, 비읍. 그 다음에는 리을, 비읍이던가 아니면은
니은 디귿이던가니까 여기서 리을 비읍은 없으니까 니은 디귿. 그죠? 주로 바뀌는 에너지를 써주면 되겠죠. 자, 다음에 20번. 소비 전력과 전력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소비 전력은 1초 동안 전기기구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이에요. 즉 1초당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가 바로 뭐가 돼요? 전력이니까 맞아요. 소비 전력의 단위는 뭘 씁니까? 와트를 사용을 해주고, 선생님이 소비 전력 구하는 공식 어떻게 보여준다? 소비 전력 P는 IV I제곱 R R분의 V제곱, 이렇게 세 가지의 공식을 사용을 해서 소비 전력을 구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력량은 전기기구가 일정 시간 동안에, 여기서 일정 시간의 단위가 hour라고 그랬죠. 소모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 맞고, 전력량의 단위는 와트시 또는 킬로와트시 쓰는 것도 맞고, 자, 1와트시는 소비 전력이 1와트인 전기기구를 1분이 아니라 1시간 동안 사용을 했었을 때 소모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이에요. 저기서 시간 단위가 뭐다? 시간, hour를 사용을 해줍니다. 자, 다음 21번. 그림과 같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구에 220V 30W라고 써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220V의 전압을 공급했었을 때 30W만큼의 소비 전력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전구의 소비 전력은 30W인 거 맞고, 이게 이 써 있는 전압을 뭐라고 하냐면은 정격 전압이라고 해서 여기 써 있는 전압대로 공급을 해줘야 정상 작동을 하게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럼 220V 10W인 선풍기는 220V 30W인 전구보다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지가 않죠. 이 전력량이 크면 클수록, 소비 전력이 클수록 같은 시간 동안에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소비 전력이 작은 걸 써줘야지 좋은 거죠. 다음에 22번. 그림과 같이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된 플라스틱 막대를 대전되지 않은 금속 막대의 A쪽에 가까이 가져갔대요. 그러면 가까운 쪽은 플러스로 대전됐을 거고, 이쪽은 마이너스, 그럼 다시 이쪽도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대전이 됐을 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는 것은 B 하고, B하고 얘가 밀어놨으니까 C죠. 고온풍선을 대전되는 금속 막대. 고온풍선이 그럼 아예 처음부터 마이너스로 대전이 돼 있던 거네요. 왜냐하면 얘가 정전기 유도가 일어난 건 아니고, 고온풍선이 마이너스로 대전돼 있다 보니까 여기가 음전화로 대전이 되면서 이렇게 밀려났던 거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화를 띄는 것은 B하고 C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B는 뭐에 의해서?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음전화를 띄게 된 거고, C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23번. 그림은 어떤 전기 회로에 전류가 흐를 때 도선 내부에 원자 핵과 전자를 나타냈대요. 지금 전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해요. 그럼 전자 이동 방향은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B가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이고, 그럼 A가 바로 뭐가?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해당이 될 거예요. 따라서 전류 이동 방향 A, 전자는 B고, 1과 같이 생각한 까닭은 전자의 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서로 반대가 되죠. 자, 그 다음에 24번. 그래프는 두 니크롬섬 A와 B에 걸리는 전압을 변화를 시키면서 전류의 세기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자, 두 니크롬선의 단면적이 같다면, 그러니까 굵기가 같다면인데, 봐봐. 저항값은
자, 굵기에 반비례하고 길이에 비례해요. 따라서 굵기가 같다라고 줬기 때문에 길이가 얼마나 될 거냐를 봐야 되는데, 둘의 저항값을 보면은, 자, 4V일 때 8A의 전류가 흐르니까 저항값은 ohm의 법칙에 의해서 V는 IR이니까 5ohm이고, B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제 10ohm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항값이 B가 A의 2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저항은 굵기의 반비례 길이의 비례인데 굵기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B의 저항이 A보다 2배가 더 길어야죠. 알겠니? 자,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고난도 만점 체크 봅시다. 자, 1번. 그림과 같이 두 물체 A하고 B를 서로 마찰을 했더니만 물체 A가 플러스로 재전이 됐다는 소리는 A에서 B 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했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A는 전자를 잃었고 물체 B는 마이너스로 재전이 되고, 물체 A는 전자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원래보다 전자가 이동해 간 만큼 어떻게 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전혀 없는 거 아니야. 3번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각각 전하를 띤 물체 A하고 D를 실에 매달았대요. 일단 A하고 B하고는 서로 어떻게 잡아당겼으니까 B는 플러스고, B하고 C는 서로 밀어냈으니까 플러스고, C하고 D는 서로 잡아당겼으니까 마이너스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뿔뿔마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뿔뿔마. 그러니까 3번이지. 그죠? 간단하지.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그림 가와 같이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의 금속판에 가까이 물체 A를 가까이 하면은 금속박이 벌어졌고요.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대. 따라서 A는 대전체가 맞고 B는 대전이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쵸? 자, 따라서 이로 알 수 있는 거는 뭐다? A는 대전된 물체고 B는 대전되지 않았다. 여기서 전하 종류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도선 가, 나 속 전자의 운동을 나타냈는데, 지금 가는 전자들이 다 지 맘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 거 봐서 이 경우는 전류가 안 흐르는 거고, 지금 얘는 전자들이 D에서 C 방향으로 일정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고 있는 거다? C에서 D 쪽으로 흐르고 있는 거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가의 전자들은 방향이 없어요. 가에서 전류 안 흘러요. 나에서는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니까 C가 플러스고 D가 마이너스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틀렸고, 나에서 전류는 C에서 D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요게 맞죠. 따라서 4번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5번. 그림은 여러 개의 전기 기구를 함께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멀티탭을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 멀티탭은요, 전부 다 무슨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 병렬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멀티탭에 연결하는 전기기구의 개수가 점점 늘어나면 병렬 연결로 저항을 계속 연결해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병렬로 저항을 연결하면 연결할수록 전체 저항의 크기는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감소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압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전체 전압은 일정한데 계속해서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은 전체 저항값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줄어들게 되니까 흐르는 전류값은 어떻게 돼야 돼요? 커져야 돼요. 따라서 전체 저항의 크기는 작아지고 전체 전류의 흐르는 크기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가 됩니다. 그래서 전류가 너무 세게 흐르면 나중에 화재가 나요. 그래서 멀티탭 쓰다 보면은 어느 순간 너무 전류가 세게 흐르면은 저 스위치가 딱 하고 꺼져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안에 이제 퓨즈가 들어있어서 그렇게 전류를 차단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6번. 그림과 같이 전구 A부터 E를 각각 연결하고 3V의 전압을 걸어줬대요. 자, 이거는 전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걸리는 전압은 그냥 3이야.
그다음에 얘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3V, 여기도 3V가 걸려요. 자, 근데 같은 전구라고 했기 때문에 뭐가 똑같은 거냐면 저항이 똑같다란 말이에요. 자, 이거 잘 봐. 저항이 똑같은데 요 두 개 직렬 연결회로 요 가운데 거를 보면은 여기에서는 직렬회로에서는 뭐가 똑같아요? 직렬회로에서는 전류가 일정하다란 말이에요. 회로 어디서나 전류값이 똑같으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나 여기 흐르는 전류가 똑같아요. 알겠어? 자, 그런데 ohm의 법칙에 의해서 V는 IR에 의해서 전류가 똑같을 때 저항하고 전압하고는 서로 무슨 관계예요? 비례 관계예요. 그러면 어떤 관계식이 성립을 하냐면 여기서 I1 대 I2는 저항의 비 R1 대 R2가 되기 때문에 둘이 같은 전구이기 때문에 저항이 똑같아서 저항비가 몇 대 몇이 되냐면은 1대 1이 됩니다. 그러면 둘의 전류 비율도 몇 대 몇이 돼요? 전압 비율도 몇 대 몇이 돼요? 이거 전류라고 썼네. 전압 비율도 몇 대 몇이 돼요? 1대 1이 돼요. 자, 그런데 이 1대 1이 된다는 소리는 이 3V의 전압이 1대 1로 나눠졌다는 소리예요. 알겠어? 그냥 어디서 오는 게 아니라 똑같이 3V가 걸리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전압 3V가 1대 1로 나눠져 걸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몇 볼트 걸려야 돼? 1.5V, 1.5V가 걸린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걸리는 전압이 똑같은 거는 A 3V, D도 3V, E도 3V이기 때문에 A, D, E인 거 맞고, 그러면 지금 저항도 똑같고 전압이 같으면 전류의 세기도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같습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전구의 밝기를 비교해보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전구의 밝기를 비교해 보려면은 선생님 뭐를 비교해 보라고 그랬어? 소비? 전력을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선생님이 소비 전력 구하는 공식을 3개 가르쳐 줬단 말이야. IV, I제곱 R, R분의 V제곱. 그럼 여기에서 다 무슨 값이 똑같냐면은 같은 전구이기 때문에 저항 값이 다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걸 1옴이라고 치자. 얘들 저항값을 다 1옴이라고 쳐봐. 1옴. 얘도 1. 그러면 A, D, E는 A하고 D하고 E는 저항값도 똑같고 전압값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둘이 셋이 밝기가 똑같아. 근데 B하고 C는 어떻게 되냐면 저항은 똑같은데 전압이 몇 배예요? 여기는 3V 걸렸는데 얘는 1.5V 걸렸잖아. 그치? 그럼 전압이 2분의 1이죠. 그러면은 소비 전력은 얼마가 돼요? 전압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소비 전력은 4분의 1이 돼요. 그래서 밝기가 4분의 1로 나오니까 A, D, E가 밝아요. 누구보다는 B하고 C보다는. 대신에 B, C는 서로 같아야 되겠지. 따라서 얘는 틀렸죠. 맞는 거는 기억하고 니은이죠. 요런 문제가 나오면 실제로 이 전기 저항 회로 문제에서 제일 어렵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어? 자.